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8일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텔레칩스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가 칩스 앤 미디어, 텔레칩스 전부 연계돼서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텔레칩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늘은 좀 더 다시 한번 텔레칩스를 찍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주가를 보면은 29,800원까지 어제 올라왔죠. 4,500원까지 시총이 올라왔습니다. 전형적으로 우상향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MACD가 이제 거의 탑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정은 받을 가능성은 일단 높은데, 조정 이후에 추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 것이냐,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치를 한번 봅시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일매일 대놓고 사죠. 하루 빼고 대놓고 사고, 외국인들도 추가로 같이 사는 모습. 그만큼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러한 분야를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은 A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네요.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팹리스다. 네, 뭔가를 설계하는 기업인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AP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이다. 네, 다시 한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AP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이다. 1999년에 설립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이다. 인포테인먼트 AP는 내비게이션 등 차량 내 디스플레이 구동을 돕는 그러한 칩을 말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뭔가 구동이 되고 움직이게 하고 누르면 나오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체를 설계하는 그런 칩이 인포테인먼트 AP 칩이다. 23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DMP가 89%,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스 89%, 기타 11%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차량용 우리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것들을 전부 차량과 연동시켜서 구동시키는 그러한 칩을 만드는 회사다. 그걸 설계하는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액의 70%를 누가? 현대차, 기아차가 담당을 하고 있다. 현대그룹사 기준 인포테인먼트 AP 내 당사 점유율은 7에서 80%에 이를 정도이다. AP인 돌핀 시리즈, 이름이 돌핀 시리즈죠. 국산화 비율이 낮은 MCU 칩 및 VCP 시리즈와 자율주행 ADAS용 칩인 N-돌핀까지 연구 개발하여 국내 차량용 반도체 업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뭔가 자율주행 관련된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이러한 모든 칩은 동사가 거의 다 설계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겉은 정말 화려한데 하나의 칩 가격이 1달러, 2달러밖에 안 했다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많이 납품을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격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동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동사를 AVN이라는 단어를 나오는데,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이 세 개가 동사가 칩을 설계하는 핵심이죠. AVN. ECU, MCU, 센서, PMIC, AP 등으로 구성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10% 크기로 약 90조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죠. 네, ECU, MCU, 센서, PMIC, AP. 차량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진입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한번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브랜드, 모델별로 장착되는 칩이 서로 다르다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한 영업 레버리지를 발생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 PC 대비 공급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22년까지 지속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대란은 위와 같은 환경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죠. 그런 환경이 있기도 빨리 대량 생산을 못 만들어내면서 문제가 커졌다. 그러면서 동사의 가치가 커진 거죠. 반대로 MCU 칩은 AP 대신 국산화율이 낮고 자동차가 전장화될수록 사용 개수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사업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동사의 반도체별 어플리케이션 시장 규모를 보면 스마트폰, PC, 가전제품, 자동차, 산업용, 유무선, HPC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말하는 거죠. 고가 컴퓨터. 이게 가장 크고, 산업용, 자동차용,
그 다음에 스마트폰용, 이 자동차용과 산업용이 크게 2030년에는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지속적으로 이 상승하는 각도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CU 칩은 기능별로 차량용 반도체로 들어와서 또 이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더 쪼개보면 MCU 칩이 비중이 30%다. ADAS와 ECU 칩은 전부 MCU 칩이 들어가죠. 아날로그 칩이 29%, 센서가 17%, AP 칩이 10%, 메모리 7%, 기타 7%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MCU 칩하고 아날로그 칩, 속도, 온도 등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하는 칩 등이 큰 거죠. 이렇게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동차 관련된 칩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분야 및 적용 분야로 ADAS는 TPMS,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에어백, 추돌 및 차선 이탈 경보, 주차 보조, 후방 카메라, SVM 등 전부 ADAS 칩에서 관리를 하고 세시에도 칩이 들어가는데 제동장치, 조향장치, 트랙션 컨트롤, 서스펜션, 스마트 정션 박스, 무선 충전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세시 관련된 칩이 된 거죠.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차체, 라이팅, 와이퍼, 선루프, 파워윈도우, 다음 파워트레인, 트랜스미션, 엔진 컨트롤 모두 다 여기에 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차량 EE 아키텍처 구조죠. 기존의 MC 아키텍처에서 차세대 영역 아키텍처로 바뀌는데 ECU 통합으로 MCU를 각각 박았다가 ECU를 전부 다 들어가는 ECU를 하나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이게 테슬라가 하고 있는데 ECU를 통합으로 만들면서 제어를 하면서 진단 수리가 용이해지고 배선 구조가 단순화되고 차량 전체 무게감도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죠. 중앙 컨트롤링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보면 파운드리에서 깎아서 일반 반도체도 주고 고성능 반도체도 주는데 TSMC는 주로 고성능 반도체를 두고 SMIC, UMC, 글로벌 파운드리는 일반 반도체로 줘서 인피니언, NXP, 르네사스 이런 데에서 공급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동차로 들어가는데 현재 이 부분이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 반도체 칩은 공급이 충분하죠. 싸니까 잘 안 주고 비싼 쪽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뭐가 제일 NXP라는 회사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인피니언, 일본의 르네사스, TI, ST마이크론, 보시, 언세미컨덕터 미국 이런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순위입니다. 자, 동사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현대 기아차 글로벌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 매출 증가, 이건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죠. 제네시스를 제외하고 현대차, 기아차의 IVI 형태로 AP를 납품 중이다. 제네시스는 다른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네시스 IVI AP는 엔비디아가 납품 중에 있다. 현대차 그룹의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노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제네시스 IVI AP 칩까지 납품을 한다면 동사의 가격, 매출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구조 변화에 따라서 AP 칩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또 평균 판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핵심이죠. 차량의 아키텍처 변화가 주가 상승의 핵심이다. 아까 보시죠. ECU 중심으로 아키텍처가 변하는 거죠. 첫 번째는 SDV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현대차가 지금 차량용 전장화의 핵심 단어가 SDV인데 Software Defined Vehicle을 구현하기 위해 도메인 컨트롤 유닛, 조널 컨트롤 유닛, 구역별 통합과 기능별 통합을 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통합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쪽으로 차량을 바꾸고 있는 거죠. 기능별로는 MCU 또는 ECU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AP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화 중에 있다. 2025년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로 인해서 부품 업체 중에서 AP 수요 칩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다. 퍼스트 티어 시스템 부품사들로 완성차 요구에 맞춰 AP를 개발을 해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 캐파 부족으로 텔레칩스의 신규 고객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현대차만 SDV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시장의 차들도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 검증이 돼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기업들이 필요한데 AP 칩으로 통합해 간다면 동사에게는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차량 전방 부분이 AP 칩 역할 증가가 특히 커지고 있다.
스크린 크기가 증가하고 클러스터와 통합되고 뒷좌석 디스플레이가 적용으로 멀티 디스플레이 장착이 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 기술 발달과 함께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수가 8개에서 10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디스플레이에 보여줘야 된다. 예를 들어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든지 다음에 드라이빙 모니터링 시스템, IMS, 인테그레이티드 메모리 시스템 등 차량 내부의 편의 장치가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AP 역할이 증가하죠. 기능 향상에 따라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적용 중인 칩 돌핀3는 돌핀1 대비 ASP가 200가량이 상승한 거죠. 돌핀3의 경우 2021년 개발 완료, 23년에 국내 업체에 납품을 시작했다. 해외 업체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수주해서 2023년 말 돌핀5 칩 개발 완료를 예상을 하고 있다. 돌핀5 칩도 돌핀3 칩에 대비 ASP가 이 2배에서 3배가량 높아질 것이다. 차츰 동사가 개발한 돌핀 칩의 AP 칩의 이름인데 이게 1, 그다음에 3, 5 이런 식으로 가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은 동사가 향후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기능향 차량들의 기능 향상에 따라서 ASP 평균 판가가 또 상승할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돌핀3는 돌핀1 대비 ASP 2배에 비싸. 이 이야기는 이미 했죠. 네. 세 번째는 제품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MCU 설계 국산화가 진행 중이다. MCU 가격이 1에서 2달러였으나 반도체 부족으로 4배에서 10배까지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이 시작되면서 정부와 LG전자, 텔레칩스 등 자동차 밸류체인이 모여서 MCU 칩 설계 및 생산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 부분도 핵심이네요. 2023년 인포테인먼트 MCU 칩 양산을 걸쳐서 2024년 말 바디와 샤시에 관련된 편의장치를 통합하는 MCU 칩을 양산할 예정에 있다. AP 대비 단가가 낮아 수익성도 낮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자동차 생산의 안정화 및 차량용 반도체 기술 국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장착하면서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동사가 개발한 엔돌핀이라는 그러한 칩이 있는데 ADAS용 비전 AP 칩 사업 진출도 가능할 거로 보인다. 엔돌핀 칩을 개발하면서 ADAS용 비전 AP 칩 사업으로 진출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동사의 실력이 상승,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포테인먼트 영역과 근접한 차량 내부와 외부 편의장치, 드라이브 모니터링 시스템, IMS, 인테그레이티드 메모리 시스템, 이미러를 통합한 AP 칩을 2023년 말 개발 완료 예정이며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다. 네, 하나를 하니까 그 다음 비싼 단계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죠. 동사는 또 마인드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인수 효과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2018년에 비전 인식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위해 벤처기업인 마인드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 후속 칩 개발도 순항 중에 있으며 신규로 개발 중인 칩도 계획대로 순항 중에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회사 마인드인과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인 ADAS용 칩인 엔돌핀은 늦어도 2024년 1분기 이전에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산 개발에 1년여간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한다면 빠르면 2024년 말부터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용 MCU 칩은 꾸준히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누적된 레퍼런스는 바디와 샤시용 MCU 칩의 개발 완료 시 더욱 빛을 발할 예정으로 있다. 자부간 차량용 반도체에서 하나만 뭐 잘하면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동사가 안을 뜯어봤더니 큰 금액은 되지 않는데 실력과 퀄리티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동사의 가장 큰 먹거리 중에 하나이죠. 현대차와 기차만 믿고 있어서는 굶어 죽죠. 2분기에 이에 주요 고객사인 현기차 중심으로 판매도 증가했지만 일본을 포함한 해외로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일본 애프터마켓 매출도 2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지속하지만 특히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포함된 동남아시아향 비폰 마켓의 판매 확대로 탑라인과 이익률 모두 개선됐다.
동남아시아로 판매된 제품군은 단가와 이익률이 돌핀 대비 높은 897X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네. 믹스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와 2분기 이례적인 효과가 아님을 증명을 하고 있다. 네, 동사의 실적 상승에는 이만큼 노력과 성장력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2023년 매출액은 1956억, 내년엔 드셔 2300억으로 좀 오르네요. 네, 영업이익 한번 봅시다. 올해 200억, 내년은 274억. 운 좋으면 300억도 한번 때릴 가능성도 있네요. 네, 동사는 오늘 텔레칩스라는 단어를 한번 봤습니다. 이 안에 정말 다양한 기술의 진보가 있는데 워낙 작은 분야예요. 작은 분야이고 한번 들어가면 남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MCU, ECU, AP칩, 자동차 관련된 AP칩 분야인데 동사가 자율주행이라는 큰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하나의 도를 놓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은 저희 좀 카페로 들으시고 이거 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좀 들어오십시오. 관심 종목이 찾고 싶으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들어와서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많은 친구들이 특히 제가 아주 엣지 있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텔레칩스라는 정말 좋은 기업, 자동차 반도체에 들어가는 자동차 반도체 회사의 어떤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뜯어봤죠. 여러모로 뜯어봤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